민주도 국힘도 60곳 과반가를 승부처. 민주당에서는 단독 과반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각 당의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단독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12시간, 그 12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특정 국회의원이 다시 되느냐 마느냐,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절대로 정부 여당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전국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접전 지역 중 두 자릿수의 골든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대로라면 153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10여 곳 골든 크로스 추세다. 민주당 부산 8곳도 해볼 만하다. 격전지를 55곳에서 60곳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고요. 민주당에서도 50곳에서 60곳에 달한다라고 격전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130 플러스 알파, 민주당은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전지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양당 모두 다 안심할 수 없는 선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격전지 60곳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 또 다른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도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격전지 60곳을 누가 더 많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도 8곳을 해볼 만하다라는 민주당 관계자. 접전지 10곳에서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격전지는 늘었다. 그중에 여야가 공이 꼽고 있는 격전 지역에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격전지 60곳 중 이곳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서울, 광진, 갑으로 가봅니다. 격전지 중에 격전지죠. 광진갑,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가 45.5,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45.0. 박빙의 지지율입니다. 지지 후보 없다와 잘 모름이 적어요. 지지 후보 없다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진갑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양쪽 후보에게 총결집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 0.5%포인트 차이는 사실 통계적으로 치지 않는 정도의 차이. 차이가 무의미한 접전 양상.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양당이 꼽고 있는 서울 수도권 격전지 60곳 안에 들어가는 곳. 광진 갑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야. 박성규 차관님, 네.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잖아요. 네. 60곳으로 격전지가 늘었어요. 여야 모두 막판에 각 당에서 분석하는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 네. 격전지가 60곳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각 당에서 자신 있게 이곳에서는 우리가 당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이 선거가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격전지 60곳으로 늘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셨던 광진갑의 저 지지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60곳으로 격전지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 60곳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예. 일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선거 몰라요. 모르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에서 10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그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공표되고 있지 않지만 각 당은 자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걸 텐데, 지난번 선거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 얻었어요. 49석 중에서 8석 얻었기 때문에 10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강남 서초 지역을 제외하고 격전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광진검 여론조사는
지난주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돼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예. 그런데 광진갑은 저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저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꺼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겨우 극복해가는 단계였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똑같이 해본다면 제 생각엔 저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인정된다면은 김병민 후보가 역전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요 판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네네네. 저 추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과반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한 표라도 더 결집해야 되겠다는 네. 이 양당의 지금 전략이 완전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은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범야권이 200석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저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좀 엄살 부리는 측면도 있고 민주당도 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늘 그랬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언론의 모든 전문가들이 야 역시 국민의 눈 무섭다. 국민 역시 현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주는 선거는 지난번 180대 103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이번에 21대 국회. 그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의석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인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밖에 안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하는 양당의 분석이 저는 뭐 정확하다고 믿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는 어느 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내느냐 하는 것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도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조기현 부회장님 153석. 그렇다면 민주당 단독 과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경합지는 60곳으로 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일단 목표죠. 안정적 단독 과반수 151석을 계속 얘기해왔는데 어제 한병도 위원장이 2석을 더 높여놓으셨네요. 추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대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 6일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0곳이 경합지라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민심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단독 과반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53석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직접 언급하면서 투표 참여 호소를 지지층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다. 예, 왜냐하면 각 지역을 특정함으로써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서울 11개, 경기도 17개, 인천 3개 등등해서 전국에서 초박빙 지역을 지금 다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6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이것을 상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독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각 지역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53석이 뭐 낙관하는 측에서는 뭐 넉넉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최근 경향은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경합지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보수 지지도 분명히 결집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도 뭐 상황에서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최종 투표율과 그 투표한 분이 어디가 다 모여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까지 하여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설명 듣고 박성규 전 차관님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지난주와 양당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거 승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진갑의 0.5%포인트 차이 나는 그것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 과연 지금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저 광진갑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각 당은 알겠죠. 너무 궁금해. 그 결과는 채널A 개표 방송을 통해서 최종 결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0곳의 격전지 중에 이곳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이번엔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동작을 경합 나경원 후보가 48%, 류삼영 후보가 43%.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이수진 의원을 공천 안 주고 류삼영 후보를 주고 지원 유세도 여러 차례 많이 가서 공들인 곳. 나경원 의원은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여러 차례 갔던 48대 43 오차 범위 내의 격전.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6%밖에 안 될 정도로 경합하고 있는 60곳 경합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동작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광진갑 동작을 모두 다 이 한강을 따라서 굽이굽이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라 한강 벨트에 펼쳐져 있는 격전지를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서울 총선 승리 패배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그 한강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강북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예. 이제 민주당은 뭐 우세지 그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도강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을 전체 놓고 보면 이제 강남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강북이랄지 한강 주변의 벨트에서 몇 석을 가져오느냐가 서울의 어떤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북과 강남을 빼고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중심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작을하고 광진갑을 봤잖아요. 근데 이곳은 이전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저렇게 굉장히 박빙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네. 이제 판세를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한강 벨트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과반 여부를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아니 광진갑을 딱 보면 이제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닦고 왔고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는 사실은 뭐 한 달 이쪽 저쪽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도 마찬가지죠. 나경원 후보가 뭐 10년 이상 저쪽에서 텃밭을 가른 적이 아닙니까? 유삼영 후보는 사실은 부산, 경남에서 이제 갓 올라와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공천을 줬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고 주민과 소통했던 후보가 우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서울에서는 어떠한 인물론도 굉장히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우리가 지나온 이 일주일 동안 바람이 동남풍이 불었냐 뭐 서북풍이 불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광진갑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본 그 여론조사 전에는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치고 올라오면 거의 이제 동률이 됐는데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김병민 후보가 약진하느냐 아니면 서로 뭐 유야무야 계속 있는 상태냐 이제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정원 후보가 대세론으로 더 치고 나가느냐. 그렇죠. 이제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 좀 더 올라가느냐. 근데 모른다. 그건 아마 모른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골든 크로스에서 김병민 후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이 범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 살얼음판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밝힌 접전지에서 골든 크로스 현상 어느 지역에서 소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야 모두 격전지가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격전지 60곳 중에 이곳도 들어갈 겁니다. 서울 중성동을로 가봅니다.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양당 모두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가 43%, 이혜훈 후보가 41%,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접전 43, 41. 43, 41. 박성준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요. 이해운 의원은 하태경 후보와의 경선을 꺾고 올라온 후보죠.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경선 프리미엄이 있다. 서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 역시 이곳 역시 한강벨트 접전지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서울 양천갑입니다. 민주당의 황희 의원 47.3, 국민의힘의 구자룡 후보 46.7. 와, 소수점 차이. 완전 접전. 양천갑. 과연 이 지난 6일 동안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내친 김에 도봉갑도 봅니다. 안기령 49, 김재섭 40.3. 김재섭 40.3 대 안기령 49. 접전지 60곳에 들어갈 만한 접전지에 지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봤습니다.